상일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네, 오늘은 우리 부교재 어디 할 차례냐면은 76쪽의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당구 같은 거 칠 때 당구 공끼리 충돌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충돌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충돌은 괜찮은데 대부분 큰 충돌이 일어나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전장치가 사실 중요하죠. 오늘은 안전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나오면은 공식 3가지 꼭 기억하고 쓰고 시작하라고 했죠.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교재 76쪽에 맨 위에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한번 공식 3가지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 정지 누르시고 한번 기억나는 대로 써봐요. 네, 첫 번째,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 이걸 곱하면 되고요. 두 번째,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에다가 작용한 시간, F 델타 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델타는 그냥 아직 여러분이 적분 이런 개념이나 이런 걸 안 배워가지고 그냥 T라고만 쓰는 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라고 되어 있든 델타 T라고 되어 있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운동량 변화랑 충격량의 관계 기억나시죠? 물체에 어떤 시간 동안 힘을 가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변하는데 그거는 mv2에서 mv1을 빼면 됐었죠. 이거는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물체에 충격량을 가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거의 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 안전장치는 뭐라고 쓰시냐면은 충돌이 일어날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 밑줄 치시고 충격력이라고 써주세요. 충격력을 작게 한다 라고 해주시는데 작아지도록 한다. 작아지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식으로도 할 수 있고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방금 물체가 받는 충격량 I는 F에다가 델타 T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힘. 여기서 힘은 충격력을 얘기하는 거죠. 충격력에다가 힘을 받는 시간을 이제 곱하면은 되는 건데, 여러분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힘과 시간이 반비례한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요거 숫자로 그때 선생님 설명했었죠. 6이라고 하는 건 1 곱하기 6도 6이고 2 곱하기 3도 6이고 3 곱하기 2도 6이고 6 곱하기 1도 6이다. 그래서 요 1, 2, 3, 4 커질수록 오른쪽에 곱해지는 얘는 값이 작아지는 반비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내가 충격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면 일단 충돌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충격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면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주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방법이 낫다. 그게 대부분의 안전장치에 적용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거기 밑에 지금 예시가 있는데 4가지 있죠. 4가지는
거의 같은 비슷한 원리니까 이렇게 네 가지는 묶어주세요. 얘네들은 이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 먼저 거기 밑에 보시면 괄호 2번에 안전장치의 예라고 그림이 나와 있고요. 거기 뭐 자동차 에어백도 있고 차 범퍼도 있고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 그런 것도 있죠. 거기 밑에 글자 있으니까 문장들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그림은 참고하시고요. 자동차 에어백이나 범퍼 있죠? 에어백이나 범퍼, 다음에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기 때문에 충격력을 줄여준다. 다음에 여러분 태권도 권투 이런 거 할 때 꼭 보호대 착용하셔야 돼요. 하여튼 헤드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태권도나 권투 경기에서 선수들의 보호대, 다음에 공기가 충전된 상품의 포장재, 뾱뾱이 있죠. 뾱뾱이. 다음에 모서리 보호대, 놀이매트 이런 것들은 충격이 가해졌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힘을 작게 함으로, 즉 충격력을 작게 하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에 세 번째,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잘 보시면은 무릎을 구부려요. 그러면 착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니까 몸이 받는 힘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충격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에 야구공을 받을 때 여러분 야구공이든 배구공이든 뭐 농구공이든 똑같아요. 대부분 선수들 받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받아요. 공이 나한테 앞으로 온다 그러면은 팔을 내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받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받는 거랑 이렇게 뒤로 이렇게 팔을 빼면서 받는 거랑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나죠. 받는다는 것도 결국 충돌을 하는 거니까 내가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받으면은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은 작게 받게 되죠. 거기 써주세요.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게 되면 손이 받는 힘이 작아져서 충격을 줄여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한번 글 봅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밑에 두 개는 위에 네 개 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 차 탈 때 반드시 안전띠를 하셔야 되죠. 앞자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뒤에도 다 하셔야 돼요. 왜? 안전띠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 몸이 관성에 의해서 대부분 튕겨나가게 돼요. 대부분 많이 앞으로 튕겨나가죠. 급정거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튕겨나가는 거를 방지하고 몸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다음에 맨 마지막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차는 40m/s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거는 속도가 뭐 10m/s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네가 이렇게 가다가 벽에 충돌했다, 부딪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벽에 이렇게 부딪히고 얘도 벽에 이런 식으로 부딪혔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의 질량은 같고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정지를 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차들의 속도는 0이 되겠죠. 0m/s.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위에 있는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게 운동량이라고 했는데 얘는 40에서 속도가 0으로 바뀌었죠. 얘는 10에서 0으로 바뀌었죠. 운동량 변화 뭐가 더 커요? 얘가 훨씬 운동량 변화가 크죠. 운동량 변화량은 아까 충격량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애초에 과속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써봅시다. 자동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므로 충돌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게 되겠죠. 무조건 정지하고 나면은 충돌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속도가 0이에요. 얘는 0으로 똑같은데 처음에 출발할 때 충돌하기 전에 속도가 아무래도 작은 게 애초에 운동량이 작은 게 충격량도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운동량 변화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봅시다.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므로 운동량 변화량이 커서 더 큰 충격량을 받는다. 그래서 애초에 과속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안전장치에 담긴 원리고요.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우리 이제 77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7쪽은 개념 체크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물리량, 요거 뭐예요? P, 즉 운동량이죠. 1번은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2번 한번 봅시다.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했대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충격량이다. 충격량. 2번은 충격량. 3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을 변하게 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선생님이 저번에 3가지 공식은 쓰고 시작을 하라고 했었죠. I는 즉 F 델타 T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이렇게 빼주면 되죠. 이렇게 쓰시고요.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물체의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과 운동 시간의 관계를 물어봤네요.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 1학년 친구들. I라고 하는 거는 F 델타 T인데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가 있었죠. 운동 시간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5번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대부분 뭘 줄이려면은 충격력을 줄이려고 하죠.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충격량 자체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1학년 친구들 6번 한번 봅시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고 OX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1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거 맞죠? 다음에 2번.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은 큰 힘을 오랫동안 작용하면 되죠. 충격량이 커지면은 운동량 변화량도 크니까. 다음에 3번. 우리 1학년 친구들 3번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같나요? 다르나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저번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된다고 했고 충격량은 힘에다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많이 쓰니까 킬로그램을 쓰시고요. 속도의 단위 미터 퍼세크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 한번 볼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을 많이 쓰니까 뉴턴이라고 쓰시고요. 시간은 초가 되죠. 얘와 얘가 같냐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저번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F는 ma라고 기억나시죠? F는 ma, F는 ma, F는 ma. 아무튼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N의 힘을 가하게 되면은 1kg의 물체는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 자리에 뭘 쓸 수가 있냐면은 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1kg에다가 1m/s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1은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서 1 생략 가능하니까 요것만 썼어요. 여기다가 초를 이렇게 곱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네. 그쵸? 그럼 남는 거는 얘밖에 안 남으니까 이것 봐요. 여기 위에 우리가 아까 적었었던 운동량의 단위하고 똑같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가 아니고 서로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X라고 하시면 되고요. 4번 봅시다. 포신이 길수록,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맞는 말이죠. 힘을 가하는 시간을 길게 주면은 충격량이 커지게 되죠. 다음에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7번. 운동량이 20kg m/s인 물체가 있는데 운동 방향으로 40N 초의 세크의 충격량을 주었을 때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인지 한번 써보래요. 선생님 요거 나오면은 식 먼저 쓰고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볼게요. 물체에 가한 충격량은 I는 물체에 가한 충격량 I는 즉 F 델타 T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죠. 지금 물체는 같은 물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질량은 그냥 M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지금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40N 점 해가지고 세크의 충격을 이제 충격량을 줬다고 했으니까 I가 40이라는 거예요. 40은 나중 방향의 운동량의 크기 MV2에서 처음의 운동량의 크기 처음 운동량 크기가 얼마예요? 20이죠. 20kg m/s인데 그러면 우리 나중 운동량 이거죠. 이거 MV2 얘를 알고 싶으면은 40이 나왔다는 거는 애초에 이 값이 얼마였겠느냐. 요거 넘기면 되죠. 이거 넘기면은 60이 나온다. 선생님이 아까 단위 똑같다고 했죠. 요거 뉴턴, 세크 얘나 똑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바로 뭐 변환할 필요 없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6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60kg m/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많이 아직까지는 안 어려우시죠? 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같은 종류의 달걀을, 즉 질량이 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충돌시킬 때도 있고 푹신한 바닥에 충돌시킬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달걀이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S1과 S2는 아랫부분의 넓이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1, 2, 3, 4를 보시고 OX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지금 시간에 따라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는 지금 달걀이 여기 똑같은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떨어져가지고 여기 시멘트 바닥에 있는 곳과 이렇게 푹신한 방석이 있는 요런
이곳으로 이제 떨어질 겁니다. 얘는 어느 때부터 기록을 한 그래프냐면은 여기 시멘트 바닥 있죠. 여기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얘는 방석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받는 힘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애초에 내가 가만히 놨다고 했다면은 그때는 속도가 0이겠죠. 0이겠죠.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는데, 지금 시멘트나 방석이나 두께가 똑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같은 높이만큼,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낙하를 했죠. 그러면은 공기저항을 여러분이 어쨌든 뭐 공기저항이 있든 없든 간에 같은 요런 달걀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서로 동일하죠.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봅시다. V라고 해볼게요. 충돌하기 시작하는 속도. 그때부터 이제 충돌이 다 끝나면은 얘는 이제 깨지고 얘는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속도가 다시 0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충돌이 끝났을 때 속도가 V에서 0으로 바뀌고, 얘도 충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충돌이 끝났을 때까지, 즉 V에서 0으로 바뀌니까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같죠. 같다라고 하셔야 되죠. 다음에 S1과 S2라고 했는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했죠.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게 되고 넓이도 같죠. 다음에 3번. 충격량이 같을 때는, 즉 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그래프에서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 1학년 친구들, 충돌 시간이 짧은 거는 시멘트 바닥이에요? 푹신한 방석이에요? 시멘트 바닥이죠. 빨간 색깔. 얘가 충돌 시간이 요거밖에 안 되죠. 얘가 더 큰 충격력을 받게 되죠. 더 큰 충격력.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충격력은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힘을 봐요. 힘. 시멘트 바닥이 훨씬 더 평균적으로 봐도 더 큰 충격력을 받게 되죠. 다음에 4번. 어디 떨어진 달걀이 더 큰 충격력을 받아 깨지기 쉽다? 시멘트 바닥. 시멘트 바닥 요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8번에는 별표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9번 한번 봅시다. 9번. 우리 주변에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인 장치를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래요. 한번 골라보세요. 뭐뭐 하면 되나요? 에어백, 다음에 헬멧, 자동차 범퍼, 매트, 이렇게 4개 고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체크 문제고요. 다음 병따개는 지렛대 원리가 좀 있다는 거죠. 대포의 긴 포시는 힘 시간에서 시간을 길게 해서 이제 충격량을 늘려주는 그런 거 할 때 나왔었죠. 어쨌든 답은 가나 다 바라고 하시면 되어요. 여러분 이제 78쪽에 실력 향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권총에서 질량이 50g인 총알이 300m/s의 속도로 발사가 됐는데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근데 문제를 보시니까 단위가 지금 kg이라고 나와 있고 m/s를 곱한 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도 단위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50g을 kg으로 바꿔봅시다. 0.05kg이죠. 50g은 0.05kg. 여기다가 속도 300m/s를 곱하면 되죠. 얼마예요? 15kg에 m/s를 곱하면 되니까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봅시다. 2번.
그림은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 C가 있는데 질량이랑 속도가 각각 나와 있죠. 운동량 크기를 A, P, B, P, C라고 할 때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질량이나 속도의 단위가 똑같죠. 세 개가. 그래서 그냥 숫자만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운동량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거니까 A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1이죠. B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2, C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이죠. 여러분 뭐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죠.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4번. 다음에 우리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물체의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질량이 같은 물체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속도가 빠른 물체의 운동량이 더 크다. 맞는 말이죠. 지금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질량은 1kg래요. 얘가 오른쪽으로 3m/s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고요. B라고 하는 물체는 얘는 질량이 똑같이 1kg인데 얘는 왼쪽으로 5m/s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요거 두 개가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은 크기는 비교가 가능하죠. B가 훨씬 속도가 빠르니까 운동량의 크기도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서로 다른 물체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질량이 작은 물체의 운동량이 더 작죠. 니은은 틀린 말. 다음에 빠르게 운동하던 물체가 정지하면, 즉 속도가 0이 되면은 운동량도 0이 되죠. 질량의 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운동량은 0이 되죠.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의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얘들아 할 수 있다? 그래도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는데 내가 힘을 가했대요. 그래서 4초간 힘을 가했는데 그러면 물체가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네요. 충격량. 그러면 I라고 하는 거는 F 델타 T인데 충격량 I는 F 델타 T인데 선생님이 이 표시는 적분 개념이라고 그래프 아래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랑 힘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금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4초 동안이고 여기가 10이니까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여기 아래쪽에 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요거 삼각형이죠.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되니까 밑변 4, 높이 10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죠. 이러면 얼마죠? 20이 되죠. 답은 그래서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4번 답은 5번. 4번 답은 5번. 다음에 우리 1학년 친구들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4초 후에 물체의 속도는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4초 후에 물체 속도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그때 적어준 식 중에서 세 번째 식 있죠.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격량은 F 델타 T인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조금 전에 물체가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20이라고 했죠. 20은 나중 운동량에서 지금 나중 운동량, 즉 4초 후의 운동량을 물어봤는데 왜 이걸 쓰냐면 운동량의 속도라고 하는 항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4초 후에 물체의 속도를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 물체의 질량은 얼마래요? 2kg라고 쓰여져 있죠. 2kg에다가
나중 속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V2라고 해주고 다음에 또 2kg에 처음 속도가 얼마죠?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고 했죠. 0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지해 있으니까 0이다. 그러면 얘들아 다 했어 이제. 요거 0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0이 되죠.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그 운동량이나 충격량이나 단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V2만 남기고 요거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10이 되죠. 10. V2는 10m/s. 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6번 한번 볼게요. 6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2kg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반대가 아니라 운동 방향으로 수평 방향의 힘을 작용시켰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6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요거 볼게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힘 F에다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해주고요. 요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얘들아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0초부터 6초 사이, 지금 6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0초부터 6초일 때 여기 시간이 이번에는 0에서부터 6이 되죠. 힘도 이렇게 6이 되고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3초까지는 가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죠. 선생님이 충격량 구하고 싶으면은 시간 힘 그래프에서 아랫부분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이 면적만 구해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X축에 붙어있기 때문에 넓이가 없고요. 여기 얘만 구해주시면 되죠. 이거 시간에다가 힘 곱해주면 사각형이니까 6, 3, 18이죠. 18은 다음에 지금 질량이 요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질량은 똑같이 있으니까 질량을 한번 앞으로 빼볼게요. V2에서 V1을 빼주면 되고요. 방금 질량이 2kg이라고 했으니까 2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요거 약분을 시켜주면 9죠. 9는 V2에서 V1을 빼주면 되는데 애초에 처음에 속력이 1m/s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V2는 그래서 10이 되는 거죠. 10m/s. 6번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3번.